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고 드린 것처럼 파일 서비스를 어, 그 서비스 레이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의 모듈을 만들고 또 웹 컨트롤러 단의 모듈을 만들고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구현해 볼까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에 설명드릴 것 중에 초반의 핵심은 이 그래들 멀티모듈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 나름의 합리적인 프로젝트 구성 방안, 유닛 테스트를 하기에 좋은 그런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들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디렉토리를 만드는데요. 어,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고요. 파일 매니지먼트 디렉토리로 가서 그래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드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 그래들 버전을 밝히면요. 그래들 버전은 7.1.1입니다. 그 그래들로 이 디렉토리에 그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직 타입으로 그루비가 더 익숙하니까 그루비로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세팅즈 그래들이 있고 빌드 그래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드 래퍼가 있고요. 세팅즈 그래들은 일단 이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즈 그래들에는 이 루트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루트를 만들었고요. 이 그래들의 구조를 보면 그래들은 통상 이 그래들 최상위 객체가 있고요. 그 아래 루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프로젝트 밑에는 루트가 있다면 그 서브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팅즈에서는 말 그대로 이 그래들이 어떤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세팅하는 곳입니다. 그 각 프로젝트는 build.gradle 파일하고 매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이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드를 실행을 시키면 루트 프로젝트에서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네임이 이 빌드 그래드에서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디렉토리를 컴프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 아래 build.gradle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도 프로젝트 네임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build.gradle에서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프린트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컴프를 우리가 그래들 프로젝트로 보고 빌드 그래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 프로젝트가 인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걸 세팅즈에서 세팅을 해줘야만 이 컴프 디렉토리에 그래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프 디렉토리 밑에 또 만약에 그 디렉토리를 만들기를
테스트스라고 컴프에 테스트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 다시 build.gradle 파일을 만든다면 그래 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네임을 써보죠. 그러면 세팅즈 그래들에서 저 빌드를 어떻게 인클루드를 할 수 있냐면 컴프에 테스트스라고 해서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 저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디렉토리 밑에 디렉토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 컴프를 통해서 하위 프로젝트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이런 경로를 적어주게 됩니다. 하위 프로젝트에 대한 경로는 이 콜론을 써서 디렉토리 경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컴프의 페어런트는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가 되고 이 테스트스의 페어런트는 컴프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페어런트의 네임을 적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네임을 적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스는 컴프 밑에 프로젝트인 게 되겠죠. 그리고 컴프는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의 프로젝트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레이어를 가지고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깊이 구성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나중에 레퍼런스 하게 될 때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디펜던시를 그래도 줄 수 있나요? 네. 디펜던시를 만약에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로 줄 때 컴 밑에 테스트스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콜론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 뎁스가 깊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컴프 모듈 밑에 있다라는 암시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SP 디렉토리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듈은 테스트 디렉토리에, 웹 모듈은 웹 모듈에, 그리고 서버는 서버 모듈에다가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각각의 저 네임을 모듈 네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모듈 네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각 디렉토리 밑에 디렉토리로 있는 파일에 그래즐 프로젝트를 서브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작업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듈 디렉토리를 루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에서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루트 디렉토리 밑에 모듈 네임으로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함수는 없기 때문에 디렉토리에 네임이 온다면
디렉토리의 패스 밑으로 네임으로 파일을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듈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듈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루트 디렉토리에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서버와 SP 테스트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디렉토리 밑으로 모듈이 되는 서브 프로젝트를 모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SP 밑에 파일즈라는 모듈,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모듈을 만들고 웹 밑으로도 이 파일즈, 그러니까 웹 파일즈죠. 서버 밑으로는 파일즈를 테스트하는 서버를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SP 디렉토리 밑에 SP 파일즈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가 유닛 테스트 혹은 레파지토리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웹 파일즈를 만들어서 컨트롤러 레이어단에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성을 해서 유닛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밑으로 있는 SP 파일즈를 서브 모듈로 인식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듈 dir에서 각각의 each 파일에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리트리버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서브 프로젝트를 어디로 보냐면 서브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 모듈 디렉토리 밑에서 서브 프로젝트 디렉토리 자체가 이시 될 텐데 이 서브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인식이 되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먼저 빌드 파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젝트 밑에 build.gradle 파일이,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build gradle 파일하고 서로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려면 build gradle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build 파일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면 build 파일에 우리가 gradle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gradle 텍스트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ependent sheets를 그냥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릴로드를 해보면 이 파일즈 밑에 혹은 파일즈 테스트 밑에 build.gradle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build gradle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 디렉토리를 서브 프로젝트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을 아까 보셨듯이 하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콜론이라고 하는 경로를 주고요. 이 sp 밑에 있는 파일즈 모듈은 sp-files라는 모듈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sp 모듈과 웹 모듈에 같은 이름으로 주로 레이어, 버티컬 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도메인 레이어, 비즈니스 서비스 레이어고 이게 컨트롤 레이어이고 거의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네임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주게 되기 때문에 네임이 같으면 프로젝트 등록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브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네임과 우리가 모듈 네임을 엮어서 프로젝트 네임을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인클루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서브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까지 잡혀있지 않던 sp 파일즈랑 웹 파일즈, 서버 파일즈 테스트 모듈이 이 파일 매니지먼트 테스트 밑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세히 안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 컴프 모듈과 그리고 컴프 밑에 있던 테스트스 모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컴프 밑에 테스트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듈 간의 하이어라키가 생깁니다. 이걸 선호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일렬로 나오는 걸 선호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으면은 이 프레픽스가 있는 이런 모양의 구조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모듈이 수백 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의 원뎁스에서 모듈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SP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하는 유저 어서리티 모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듈이 생기면서 디렉토리만 만들어 주더라도 SP의 유저 어서리티라는 컴포넌트 모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비스 모듈이. 그런데 모듈만 만들면 되느냐? 그 모듈 안에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이니까 자바 소스 코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차차 설명하겠지만 이 플러그인, 자바 플러그인을 어플라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src 메인 자바에 com.sp.unit 테스트에 파일즈였죠. 유닛 테스트까지를 그룹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리소스 자바와 메인 자바 메인 리소시스 디렉토리, 그리고 테스트 자바와 테스트 리소시스 디렉토리를 보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rc 디렉토리가
서브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src 디렉토리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만든 이 서브 모듈의 메인 자바와 이 테스트 자바 파일들이 이렇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이 빌드 그래들에서 이 파일들을 소스 디렉토리와 리소스 디렉토리로 인식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세팅즈에서 하지 않고 빌드 그래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빌드 그래들이 루트 프로젝트인데 루트 프로젝트에서는 통상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고요. all projects 이 루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하위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서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위 디렉토리, 하위 프로젝트에 적용해 줘야 되는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먼저 빌드 스크립트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엑스트라 변수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스프링이라는 변수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니까요. 그리고 부트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부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부트 버전은 2.5.4가 현재 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컨벤셔널하게 프로젝트 럼복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래들 플러그인을 빌드 스크립트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레파지토리를 메이븐 센터럴로 지정을 하고 디펜던시즈에서 클래스 패스에 우리가 썼던 부트에서 스프링 부트 그래드 플러그인을 부트 버전에 맞게 빌드 스크립트 빌드 플러그인으로 레퍼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서브 프로젝트에서 어플라이 플러그인으로 일단 자바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싶은데 자바보다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라이브러리를 하위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와 메인의 소스들이 각각 소스 폴더와 리소스 폴더가 이렇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빌드에서도 빌드 태스크 중에 빌드라든가 자르 같은 태스크들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는 부트를 스프링 부트로 개발할 거기 때문에 부트 플러그인을 추가해주면 이 부트 자르나 부트 자르 메인 클래스 네임 뭐 이런 식의 태스크들이 하위 프로젝트에 모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줘야 되는 게 IO 스프링 IO에서 하는 게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스프링 IO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던 것을 부트로 오면서는 이런 그래드의 플러그인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이 스프링 IO 플러그인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본 파일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룹 네임을 전체 패키지의 네임을 sp 유닛 테스트라고 하고 버전을 1.0.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에서는 매번 저거를 타이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레이들은 매우 심플하게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 마찬가지로요. 레파지토리는 메이븐 센트럴을 잡고요. 그 추가 레파지토리는 이 레파지토리에서 잡아줘도 될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롬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롬복을 쓰고 싶은데 이 compile only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s에서 compile only를 추가해주면 스코프에 compile only라는 네, compile only 이렇게 돼야 되죠. 잘못했네요. 네, compile 타이밍에 롬복을 쓸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annotation 프로세서로 롬복을 선언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테스트 시에는 부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라는 모듈을 테스트니까요. 테스트의 디펜던시는 제 생각에는 아낌없이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플리먼테이션이나 API 디펜던시만 조심해서 최소한으로 주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최소한의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의 파일즈 도메인에 person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name이라고 해서 person을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프린트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스트 유틸리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getName이라는 걸 하나 테스트 클래스로 만들까요? 그러면 파일즈 도메인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 테스트가 잘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드 그래줄에서 JUnit 테스트에 대한 유닛 테스트 플랫폼을 선언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잘못됐죠. 이 dependencies 밑에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테스트 설정을 해주고 아래 테스트 파일들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생각해보면 이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로직만 테스트를 잘해서 가지고 있으면 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 로직에 파일즈 모듈이 하려고 하는 거는 로컬의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를 설정해서 업로드하는 파일을 디렉토리 경로로 잘 관리해주고 또 원하는 파일들은 잘 내려주거나 혹은 찝으로 묶어서 내려주거나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루트 디렉토리 경로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트 디렉토리가 설정을 하면 루트 디렉토리 밑으로 파일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 루트 디렉토리 밑으로 상대 경로를 주면은 그 밑에 파일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 또는 어떤 경우에 파일 생성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그 루트 디렉토리 밑으로 파일이 생성해서 넣어주면 되고, 또 하위 디렉토리를 요청을 한다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위 디렉토리 밑으로 파일을 저장을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파일이 있어서 루트 디렉토리 밑에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수정한다 혹은 파일을 삭제한다, 그리고 디렉토리를 삭제한다, 또는 디렉토리 밑으로 파일을 삭제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이런 식의 리퀘어먼트를,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만들어 놓고, 퍼슨 테스트는 빼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여튼 이런 식의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테스트 케이스로 미리 작성해 놓고, 이때 어떤 리퀘어먼트를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할 건가는 개발자가 테스트하기 적절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이 배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테스트 케이스로 미리 잡아놓고 하나씩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구현을 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한다면 탄탄한 컴포넌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고, 당연히 이 웹에서는 디펜던시를 할 때 이 웹 컴포넌트는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API로 레퍼런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SP 파일즈 모듈을 디펜던시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당연히 스프링 서버니까요. 예. 여기에서는 그 프로젝트 모듈인 SP 웹 파일즈 모듈을 임플리먼테이션으로 레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경로가 잘못돼서 그렇죠.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레퍼런스 할 수가 있는데
이 웹 파일즈를 레퍼런스 했을 때 SP 파일즈에 있는 person이 보일 거냐? 여기서는 보이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perso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해보면 잘 보이죠. 만약에 웹에서 API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로 해버렸다면 얘는 의존성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만 SP 파일즈를 보겠어. 나를 데려가는 애들은 쟤를 안 봐도 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코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플리먼테이션을 잡아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렇게 서버 쪽에서 비즈니스 로직의 컴포넌트들을 매번 잡아준다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웹 쪽에서 API로 잡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듈들은 어느 정도 어떤 모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모듈 사이즈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봐야 자료 파일이 100K를 넘어갈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면은 웹 같은 경우에는 웹 MVC 테스트만 이쪽에서 수행을 하면 되고,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다 보니 테스트 클래스 간에 의존성이 생기고 테스트 클래스를 레퍼런스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해보니 매우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 모듈 안에서 클래스의 유닛 테스트가 끝나야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모듈을 그래들로 멀티 모듈을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 테스트를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플러그인을 자바 라이브러리 플러그인과 부트 플러그인,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트 플러그인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부트 SP 파일즈 모듈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빌드를 해보면 빌드가 문제없이 되네요. 또 웹 파일즈 모듈을 빌드를 해보면 빌드가 문제가 생기죠. 사실 이 SP 파일즈 모듈도 빌드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 빌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이 person이라는 거에 메인 메소드를 우리가 하나 구현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 jar 파일 안에 메인 메소드가 없으면, 못 찾으면 이 부트 자르를 구성할 수가 없다라고 에러가 뜨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웹 모듈이나 비즈니스 모듈은 메인 클래스를 작성할 일이 없습니다. 서버 모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트 자르를 좀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프로젝트에서 서브 프로젝트를 리트리버를 할 때 만약에 서브 프로젝트 네임이 우리가 구현한 서브 프로젝트의 네임이죠. 네임이 그러니까 서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서버 모듈이 아니라면, 쉽게 말해서 이래서 네이밍 컨벤션이 좋죠. 예. 서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서브 프로젝트에서 꽤 있는 태스크 중에서
부트 자르를 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죠? 예. 네. inName이 스타트스가 서버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부트 자르를 디세이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트나 웹 파일즈의 부트가 빌드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부트 자르가 디세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빌드 태스크의 디펜던시에서 빌드가 부트 자르를 먼저 실행하고 빌드 하도록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